윤세연 아연님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세연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PPT는 제가 EX 사업을 시작하고 한 달 반 만에 강사를 하게 됐어요. 못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PPT를 한 2달 만에 이제 처음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만든 PPT예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막 만들었어요. 내일 당장 강의를 해야 되니까 모르겠다. 막 네이버한테 막 물어가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막 뿌듯해하고 아 잘했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는 PPT를 하도 했더니 이제 멋진 강사님들 거 보면은 주눅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보자 때 그때는 요 기본 준비 자세 그 다음에 원칙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트레이딩은 이렇게 저희가 타점을 구독을 해가지고 S에 나와야지 롱에 들어가야지 되게 어렵진 않아요. 되게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냐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막 더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거래를 해보니까 트레이딩이 너무 중요한데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거를 저 역시도 마음의 준비 자세 없이 원칙 없이 덜컥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매매 시작 막 이러고 막 무분별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 제가 거래를 해보니 준비 자세,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이 너무나 중요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좀 했었어요. 지금 이제 차트 강의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런 굉장히 초보자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초심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연한 사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차트 분석에도 정답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임기응변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임기응변은 많은 경험으로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원칙 정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초보자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원칙이 이렇게 돼 이렇게 써놓지만 진짜 내가 뼈 아프게 아파봐야 나만의 원칙이 정말로 정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를 연습 매매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원칙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에 선물 거래를 딱 접했는데 너무 신의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올라가서 수익나 내려가서 수익나 또 돈 벌어 너무 신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박처럼 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구나. 도박처럼 하지 않기. 그리고 욕심이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돈 욕심이 되게 없었어요. 돈 욕심이 없어서 있으면 제가 이제 1남 3녀인데 있으면 다 줘요. 언니 주고 동생 주고 돈 욕심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학용품도 예쁜 거 다 줘요. 물욕도 없어요. 다 줘. 근데 제가 트레이딩을 시작하고 막 10원에 세상에 언니한테 막 상품권이고 용돈이고 막 다 줬는데 트레이딩을 시작하고 나에게 이렇게 10원에 5원에 이렇게 내가 1달러에 이렇게 내가 되게 연연해 하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면서 거래를 했었는데 그래서 욕심을 내리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욕심내는 순간 나는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생의 교훈 새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날 리플이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오르겠지 하고서 안 팔았어요. 안 팔고 본사를 이제 왔는데 쭉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팔고 숏 잡아서 이렇게 했으면 내가 벌써 지금 얼마를 번 거야? 근데 다시 제자리야. 그래서 그게 되게 제자리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내려가려고 해. 막 마이너스가 나려고 해. 되게 막 좀 뼈 아프고 있는데 그때 의장님 강의가 여러분 팔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팔아서 후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이러는데 그때 진짜 뼈 때리듯이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조건 팔아야겠다.
수익이 나면 익절을 해야겠다. 그때 굉장히 많이 그걸 뼈아프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게 참 어려워서 지금도 50% 먼저 팔고 50%는 되게 지지부진하게 막 끌고 갔다가 이랬다. 저 50%를 또 한 번 50%, 또 한 번 50% 막 그렇게 질적되기도 하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욕심을 참 내리기가 어렵다.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가 준비 자세가 되게 필요해요. 특히 현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거는 아닌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하면 절대 벌 수 없는 시장이고 내가 원칙을 어길 것 같다. 그럼 선물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물 거래를 그런 원칙 없이 막 하시게 되면 시드가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뭔가 본 거 같은데 자꾸 줄어. 그래서 돌아보니 어머 내 시드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게 선물 시장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여러분이 원칙을 무조건 지킨다는 약속 하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을 하게 되죠. 실전 도전. 이렇게 초보자 때 제가 되게 자극적 똥손은 없다.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 되게 이렇게 되게 힘든 표정으로 저는 정말 똥손인 것 같아요. 제가 사면 내려가고요, 뭐 팔면 올라가고 저는 똥손이에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똥손 그런가 이렇게 보고 저도 제가 똥손인가 이럴 때도 있는데 이게 똥손은 저희 고야 EX 차트를 보시고 거래를 하실 때는 정말 원칙만 지키시면 절대 똥손은 없다. 단지 경험치가 부족해서 아직 감각이 미흡해서 그렇게 타점 잡는 게 어설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치를 올리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경험치를 올리는 건 연습 또 연습 반복 또 반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를 시작하고 제 한 달 반도 안 된 그 수익 뭐 여기 다 담지는 못했지만 수익 막 진짜 연습 많이 했고 진짜 반복 많이 했어요. 트레이딩은 기법을 딱 배운 다음에 돌아서서 연습 매매를 안 하는 순간 딱 잊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거를 연습을 해줘야 트레이딩 기법이 딱 내 손에 있고 머릿속에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뭐 발견하신 거 있나요 혹시? 레버리지. 제가 처음에 EX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레버리지 세게 쓰면 안 된다는 걸 레버리지 자체를 안 가르쳐줬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레버리지가 뭐예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물을 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근데 레버리지 쓰면 진짜 위험해. 이 한마디를 제가 2달 뒤에나 들었어요. 거래를 하고 2달 뒤에 제가 그때도 단톡이 이렇게 있었는데 수익 인증을 쫙쫙 올리는데 2달 동안 저를 내버려 둔 거예요. 레버리지를 세상에 20이나 쓰고 있는데 근데 2달 뒤에나 제가 아직도 안 사라졌네 싶었는지 2달 뒤에 윤세연 아유님 레버리지를 낮추셔야 돼요. 이제 이러다가 사라지신 분이 되게 많아요. 이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사라지시더라고요.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들. 그래서 저는 거의 2달 안 되는 기간 동안 기본이 레버리지 20이에요. 근데 저는 이때 청산이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청산을 왜 당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또 그냥 고야가 들어가라니까 들어갔는데 레버리지 입서가지고 좀 있으면 쏵쏵 막 시드가 쫙쫙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청산을 자꾸 당한다고 저보고 레버리지를 낮추래요. 그래서 왜 청산을 당할까요? 그랬더니 한번 시드 작게 이렇게 해보래요. 계속. 그러면 이제 아픔을 겪을 거예요. 근데 정말 청산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레버리지를 자꾸 제가 강의까지 하니까 이런 걸 보면 파트너들한테 문제가 생긴다. 낮춰주세요. 그래서 그때 나는 내가 날리면 되지만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저처럼 썼다가 날리면 그거는 저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이는 안 나지만 그래 내가 레버리지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러고 5도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레버리지 20 쓰다가 여러분 10 쓰잖아요. 되게 느려요. 수익도 느리고. 그래서 보시면 막 20 써요. 막 신나 아싸 신나. 이거는 마이너스 60도 쫄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청산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왜 당하지? 막 그래서 이렇게 입절로 나와요. 얘가 이렇게 입절로 나와요. 그리고 막 신나서 막 뭐라 해요. 그래서 10으로 낮췄어요.
그랬더니 또 더 낮추세요. 더 낮추세요. 그래서 그럼 5까지만 할게요. 5도 안 돼요. 저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5까지 낮췄어요. 5까지 레버리지를 낮췄는데 5를 딱 낮추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윤민호 대표님도 있었고 김규나 대표님도 있었고 그 위에 또 사회 스폰서님들도 막 있었는데 레버 5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낮췄는데 제가 청산을 당했어요. 언제? 레버리지를 낮추고 그 속도감을 제가 못 따라간 거예요. 이 레버리지의 이 수익률 저는 막 100%도 내요. 수익률을 막 초보자는 원래 고스톱도 초짜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와 너무 신기해요. 막 그런데 레버리지를 5로 낮추고 제가 이 퍼센트에 그 다음에 속도에 네, 제가 그냥 루즈해진 거예요. 아 뭐 재미없네 루즈한 뭐 난 청산 안 당하니까 이러다가 청산을 6.4로 났습니다. 그래서 신기했고 되게 이런 거구나. 되게 아프다 막 이러면서 네, 그때 이제 거의 청산을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제가 청산을 안 당했던 걸 나중에 제가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 왜 내가 그 당시에 청산을 안 당했었을까라고 보니까 제가 시드 분배를 본능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했더라고요. 레버리지 10 썼을 때 제가 적어도 3번의 방어, 4번의 방어가 할 수 있도록 시드 분배를 했었던 거예요. 제 본능적으로. 나중에 이제 공부를 그런 것도 안 배웠어요. 시드 어떻게 나누라. 지금은 되게 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드 분배고 뭐고 그냥 분할 매수하세요. 이게 다예요. 근데 그 분할 매수가 초짜는 뭔지 몰라요. 분할이 뭔지를 몰라요. 뭘 분할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한 달 한 뭐 2달 이렇게 하다가 제 속도를 선물의 속도를 낮추려니까 되게 힘이 들어서 선물을 제가 그때 이제 끊었어요. 수익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었는데 내가 좀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파트너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알려줘야 되니 딱 끊자. 일단 왜 이제 제가 선물이랑 현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현물을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선물을 끊고 현물로 이제 당분간 한 달 정도 거래를 하자 해서 이렇게 현물로 막 수익을 엄청 냈어요. 현물로. 재미없었죠. 되게 재미없어요. 제가 뭐 10억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억 있으면 뭐 1% 2% 내도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연습 매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2,000원도 벌어요. 뭐 3,000원도 벌고요. 근데 막 퍼센트는 4% 5% 막 이렇게 나는데 시드 자체를 연습 매매이기 때문에 되게 그래서 재미없다 그렇지만 그 속도를 한 달 만에 이제 속도감을 딱 익혔어요. 1.5% 2% 요 현물의 그 속도를 딱 저한테 몸에 익히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선물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레버리지 3과 2를 쓰면서 선물과 현물을 병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현물이 너무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트레이딩이 잡히고 나니까 선물이 너무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선물에 막 그 속도감을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려 그러면 진짜 도박처럼 할 때가 많은데 현물의 속도감을 제가 딱 익히고 나니까 선물을 현물처럼 느긋하게 그 다음에 쫓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수익 3% 4%만 돼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레버리지 20 써가지고 한 40% 먹어볼까 막 이러고 안 나오고 근데 이게 딱 속도감이 붙고 내가 레버리지 3에 3% 4%를 수익을 내면서 그걸 여러 번 수익 내고 시드를 더 늘리고 안정적이니까 시드 늘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트레이딩이 안정화되고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저는 6개월 만에 제가 목표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를 딱 EX를 왔는데 그때 이제 대표 사업자분께서 월 얼마 벌고 싶어서 오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이만 키우던 그냥 이렇게 그냥 통장에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만 쓰던 주부였어요. 그래서 100만 원 벌어도 제가 되게 기특할 것 같은 거예요. 200만 원만 벌어도 신랑이 와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 없이 저는 한 200만 원이 한 300만 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대표 사업자분께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피식 웃는 거예요. 200, 300벌러 월 200, 300벌러 여기 오셨나봐 막 이런 느낌으로서 그랬는데 그분이
월 2, 3천을 벌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어디서 약을 팔아 막 약간 그런 마음으로 뭐야 그게 어떻게 그걸 벌어 막 이렇게 막 이랬었는데 한 6개월 만에 2, 3천을 버는 건 제가 시드를 투입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6개월 만에 나는 내 시드의 몇 프로 내 시드의 몇 프로 그리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 왜 매월 제가 만약에 500을 벌겠다 1000을 벌겠다 했을 때 그거를 꾸준히 낼 수 있는 실력으로 5, 6개월 만에 이제 달성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5, 6개월 만에 저의 월 수입이 고정적 월 수입이 딱 나오게 됐고 그거를 되게 빨리 만족해요. 만족을 너무 하다 보니까 또 루즈해져. 그랬더니 월 500에서 400 되고 예를 들면 400에서 300 다시 도전 막 이렇게 했는데 트레이딩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되게 수익이 잘 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이렇게 본사도 오시고 내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강의도 듣고 다시 한번 내 마인드셋을 해야 되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혼자 내가 트레이딩을 하다가 조금 막히는 것 같고 예전처럼 내가 수익이 좀 안 나는 것 같고 아니면 내 마음이 좀 루즈해졌다라고 하실 때 본사에 오셔서 한 번씩 그렇게 마인드셋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지금도 유튜브에 이제 EX 강의 이렇게 치고 강의 이제 여러 강사님들 강의가 있잖아요. 저는 거의 이제 뭐 다 찾아보는 건 아닌데 새로 올라오는 강의는 거의 다 찾아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늘 새롭게 저 말고 다른 사람의 트레이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만 내가 막상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딱 분명히 알았거든요. 바이에 들어갔고 내가 셀에 나올 거 아무리 알아도 이것만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마음을 좀 마인드셋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강의를 매번 챙겨서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강의도 꼬박꼬박 챙겨 보시고 본사도 오셔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치가 답이니까 열심히 많은 연습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습관처럼 시그널대로 움직여 이제 이때 예전 거여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예전 제 PPT죠. 근데 이때 트레이딩법은 비트랑 내가 들어가려는 그 종목에 같은 시그널이야? 그럼 몇 점? 그 다음에 하이캐나시 뭐야? 그럼 또 몇 점? 그 다음 핑크라인에 있어 없어? 또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그게 95점이 됐어? 그러면 고 지금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트레이딩법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한 1년 전이죠. 이것도 되게 혁신적이어서 와 되게 잘 맞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트레이딩법은 정답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가시게 되면 시그널 바뀌고 고야 라인에서 들어가라고 트레이딩을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저희는 또 여기 이제 돌멩이반에 오게 되면 저 A 타입, B 타입, C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타입별 바이에서 들어가서 셀에 파는 매도하는 이런 트레이딩 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15분봉으로 나만의 막 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트레이딩 기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모두 다 해보셔야 돼요. 모든 트레이딩 법대로 여러 강사님의 트레이딩 기법으로 다 거래를 해서 그거를 습득하고 그거를 완전히 정복을 했을 때 이런 장에는 나 요 기법 써야 돼. 저런 장에는 나 요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는데 물렸어. 요럴 때는 요 기법으로 나와야지. 저 기법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기법만 알고 있다. 그러면 응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이 정답이야가 없다라는 거 트레이딩 법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래하시고 거기에서 나만의 방식을 꼭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식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중강의 듣고 바로 따라했어요. 중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때는 구상무님께서 중강의를 거의 매일 이렇게 라이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이 중강의 듣고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 어떻게 들어가면 좋고 이렇게 해주신 대로 저는 매일 거래를 했어요. 그대로 잊을까봐 참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근데
이렇게 바로 거래하고 만약에 그날 바빠서 못했다. 이제 요 때가 벌써 23년 8월. 제가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거든요. 7월 1일부터 스타트 이렇게 6월에 조금 EX를 알아보다가 2023년 7월에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제가 PPT를 만들었네요. 여기 8월 3일 보시 저녁 브리핑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PPT를 만들어가지고 막 강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제 PPT는 굉장히 쌩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신랑한테 내 PPT가 너무 좀 비루해. 이승찬 아연이 걸 이제 제가 이제 신랑한테 보여주면서 너무 멋지, 너무 잘하지 막 이랬는데 저희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너도 잘해. 내지는 뭐 트레이딩 할 때도 진짜 롱인가? 진짜 롱 아니지? 뭔가 이렇게 합리화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신랑한테 내 거 너무 초라해. 내 거 너무 별로야. 그러면 신랑이 아니야,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런 말 듣고 싶어서 했는데 남편들은 다 알죠? 팩트만 얘기하는 거. 신랑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제 알았어. 너 거는 PPT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사실에 입각한 문서야. 그걸 어떻게 PPT라고 생각을 했어? 라고 하길래 바로 돌아서서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왜 내가 남의 편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무슨 편을 받겠다고 막 이랬는데 신랑이 이런 PPT 내지는 이쪽 되게 능한 사람이에요. 이쪽 이제 전산 쪽이나 이쪽에 되게 능한 사람인데 1도 안 도와줘서 청구사태 제가 8월 3일날 요거 지금 캡처했잖아요. 이때 저는 도와줄 줄 알았어요. 내가 막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게 막 연애 때 다 그런 뭐 애도 다지만 연애 때 뭐 도와줄까 막 이랬는데 띡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갑이다 보니까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다시는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너한테 안 물어보고 어떻게든 나 혼자 할 거야 했더니 이 모양이 됐어요. 이 모양이 돼서 신랑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여러분 트레이딩, 운전 신랑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하는 거 아니에요. 간섭하면 안 돼요. 저희는 신랑도 구독을 해서 트레이딩을 해요. 근데 신랑이 뭐 청산을 당하든지 뭐하든지 저 절대 타점 안 잡아주고 서로 타점 절대 안 잡아주고 관여 안 해요. 그냥 어느 날 술 마시고 있으면 청산 당했구나 이렇게 그냥 멀찌감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랑 나 누구 나와요.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끊기지만 요거 초보자 때 이렇게 썼었는데 누구 나와요 여러분? 구독하면 누구 나와요? 시그널대로 했는데 나만 왜 빨간불이야. 그러고 나면 손절하다 내 인생도 손절되고 막 절망을 막 나 안 할 거야 막 이런. 그리고 청산당하고 나의 시드와 나의 멘탈도 반토막.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EX는 내 길이 아니야. 이제 나 안 해. 나 안 가. 안 와. 막 이러고 끝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구독이 꽤 남은 거예요. 그럼 다들 미련이 남으니까 구독 일수 남았으니까 문제점이나 찾아보러 본사 가자. 그러고 나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칙 세우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시 수익 잘 나네? 이러고 다시 수익 인증하시면서 열심히 오는 그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구독자가 요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썼던 이유가 제가 강사를 하고 신랑은 트레이딩을 저보다 3개월 뒤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제 입이 간지럽겠어요. 막 야 그거 아니거든. 너 이제 그거 청산당한다 이 말이 너무 하는데 아파야 되니까 시드만 낮춰. 왜 지금 이렇게 수익 잘 나는데 있어 그런 게 있어. 시드 낮춰. 진짜 낮추라고 했다. 여기까지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딱 느낌이 안 낮췄어. 그날 굉장히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시드가 안 낮춰진 거예요. 시드를 안 낮추니까 이게 청산이 당할 듯 하니까 너무 흑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을 보면서 그 다음에 파트너분들 보면서 정말 모두가 이거는 겪는구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절망하셨더라도 오셔서 다시 배우셔야 돼요. 다시 제발 시드는 많이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선물로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랑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그래서 신랑이랑 막 이렇게 이때 8월 3일 한 달도 안 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때도 이렇게 8월 3일 저녁 브리핑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때는 라이브죠. 라이브여서 지금도 오전에 브리핑을 이렇게 양선주 아이님도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는 그날 저녁에 그 브리핑을 다시 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대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막 브리핑이 이렇게 줄도 그어줘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날 8월 3일, 23년 8월 3일에 부장님께서 이랬대요. 다시 저점 찍지 않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새내기다 보니까 의심이 많아. 부장님이 얼마나 찰떡같이 잘 맞추나 봐야지 막 이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말씀하신 데 이렇게 다 줄 거놓고 얘가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저는 꼭 매일 다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리핑을 그래서 이거를 제가 PPT를 보면서 와,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지금은 진짜 스마트 차트랑 막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진짜 그냥 트레이딩을 발로 한다 라고 그래서 이때는 이 브리핑 여기까지 딱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차트가 흘러간 거를 다시 다 봐요. 근데 구상무님이 여기 탁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고선 탁 찍고 이렇게 올라갔네, 진짜네, 맞네. 이걸 여러 번 내가 반복하고 확인을 하니까 내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파트너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브리핑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주는데 너무 양선주님 감사하게 그렇게 요즘에 포기만 하면 되게 해주셔가지고 파트너분한테 이렇게 이거 보시고 지지선 저항선 참고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도 브리핑에 따라서 지지선 저항선 긋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확인하고 관찰하는 걸 아직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오전 브리핑 끝 이제 내일 준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전 브리핑 보시고 걔가 정말로 말씀해주신 오전의 브리핑대로 정말 좀 그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떻게 부딪히고 흘러갔는지까지 차트를 분석하시는 게 공부고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강의 듣고 바로 따라하고 실천하고 복귀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드머니 이제 늘리는 거이기도 하고 시드를 분배해서 늘리는 거긴 한데 이때도 아니 한 달 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네요, 여러분. 기특하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내가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저 스폰서님 내지는 강사님 몰래 레버리지 5, 10, 20 쓰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파. 근데 그래도 한번 막 띵 해보고 싶어. 그러면 정말 100달러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선물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선물같이 다가오지만 정말 사르르 날아가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돈을 선물에다가 많이 밀어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려가는 복복리로 늘어가는 재미를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이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100달러도 아니었어요. 10만 원을 환전해가 리플을 사가지고 할 줄도 몰라. 막 리플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저는 유튜브로만 공부하고 본사에서 강의 듣고 집에 가서 혼자 또 공부하고 이랬는데 유튜브에다가 리플을 바이낸스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것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알려줘요. 비트에서 10만 원치 샀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로 보냈더니 그럼 100달러 가나? 막 이렇게 했더니 도착했더니 88달러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이제 리플로. 그래서 그 88달러를 이제 리플을 팔아서 88달러를 만들어가지고 선물 계정으로 보내서 달러로 USDT로 그때 USD가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USDT로 100달러를 시작해서 막 거래를 했어요. 근데 아까 보셨죠? 저 레버리지 20 쓰고 10 쓰고 100달러가 제가 시드분별에서 달랑 10달러 들어가고 20달러 들어가고 이렇게 거래를 했거든요. 한 번 이제 거래를 할 때 근데 그게 그냥 막 200달러, 300달러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절대 시드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훨훨 난다면 만약에 얘가 꼬꾸라지면 크게 꼬꾸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제 시드를 저는
EX 시작하면서 절대 내 씨들을 1원도 손해보지 않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돈을 벌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00만 원 벌러 온 사람인데 무슨 욕심이 처음에 있었겠어요. 그냥 나는 내 돈 10,000원도 절대 씨들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으로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다는 거. 그래서 벌려는 마음보다 지키려는 마음이 그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100달러로 200달러, 300달러, 500달러, 600달러 만드는데,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500달러를 넘어가니까 레버리지 20에 500달러를 썼어요. 이게 뭐 얼마나 빨리 늘겠어요. 하루에 10%, 20%씩 시드가 팍팍팍 느는데 500달러가 넘어서면서 이 초짜가, 한 달도 안 된 초짜가 막 느니까 무서워서 500달러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500달러부터 번 돈은 업비트로 다 보냈어요. 그게 얼마라고요? 10만 원 보내요. 일주일에 10만 원, 500달러에서 600달러 되면 100달러 보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읽기 싫으니까 그냥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벌려고 하면 여러분 터득이 안 돼요. 자꾸 거기에만 머리 써요. 어떻게 하면 벌지? 근데 제가 그렇게 거기다 벌려는 데 머리 쓰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은 그거 참 잘 알아요. 너 요렇게 머리 써. 지금 요렇게 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번 만큼 업비트로 보내서 업비트에서 현물 보유 내지는 현금 보유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 바이낸스 시드는 들어간 게 없어요. 그때부터 쭉 그냥 저는 계속 늘려요. 절대 선물에 제 시드를 제 돈을 넣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악물고 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업비트에서 신랑한테 손만 원만 줘봐, 한번 해볼게. 많이 벌면 줄게. 업비트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안전한 수익을 내고, 선물에서는 사실 그때 그 88달러가 많이 벌어서 아까 제가 레버리지 낮추고 청산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청산된 금액이 한 70 몇 달러였던 것 같아요. 78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청산이. 그래서 와, 진짜 이거 벌려면 내가 며칠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고서는 청산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벌어놓은 거에서 청산을 딸랑도 10분의 1 정도 낸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그 청산의 경험치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의 뭐 80달러 정도의 청산을 당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깝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시드는 그냥 그렇게 계속 늘려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서 초반에 너무 초보일 때 이미 이렇게 습관을 들였더니 그냥 위험하지 않게 해요. 사실 일주일에 선물을 뭐 2-3번 거래할 때도 있어요. 많이 거래 안 할 때도 있어요. 많이 거래를 안 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벌려고 아니고 지키려다 보니까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요. 그냥 되게 위험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 횟수는 낮고 수익은 굉장히 높아지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선물에다가 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넣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수익률이 한 달 P&L 보니까 70%야. 그럼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면 700%나? 그럼 나 지금 이제 1,000만 원 넣어야 되겠다. 그때 생각 꼭 하세요. 그 1,000만 원 바이낸스가 쭉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절대 내 시드 넣지 마시고, 여기 초보이신 분들은 딱 100달러로 200달러 늘리는 재미, 200달러를 300달러 늘리는 재미만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트레이딩이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탄탄하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목표 달성을 되게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목표 달성을 하고, 사실 트레이딩이 조금 루즈해지고, 그 다음에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트레이딩이 재미없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이 트레이딩은 되게 막 쪼리면서 뇌동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니까 안 하면 되니까 편하게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게 재미있는, 그리고 너무 배워야 되는 기술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보면서 이제 제일 많이 안타까운 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자꾸 고민해서 속 태우고 나는 막 계속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냥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너무 힘들어하시면 그냥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하시면 잃지도 않고, 벌을진 않았지만 잃질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정도로 고민되면 안 들어가시면 돼요. 나 이거 롱이야 숏이야 잘 모르겠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려니까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강의 들으시면서 그 지지전선 말해준 데에만 작은 시도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물은 100달러에서 선물에서 나 빵 튀겨서 부자 될 거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선물은 그냥 차트 공부하는데 공부빵이다 라고 연습 매매를 많이 해서 나는 경험치를 쌓아야 돼, 올려야 돼, 그런 그냥 나의 공부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승률이 90%가 될 때까지 레버리지는 무조건 이 정도에 맞춰놓고 거래를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현물은 안정적 시드머니를 늘리는 현물은 약간 나에게 월급, 그리고 선물은 보너스 같은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분배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김은수 부사님이 이렇게 자산 분배 요거 저희 그 오전 브리핑 때 항상 나눠주시죠. 부동, 그러니까 보유는 50%, 유동, 매매, 사고 팔고 25% 내 시드에, 그 다음에 25%는 시즌 코인, 뭐 USDT 요렇게 분배를 해라. 초보자 때 아무도 이걸 저한테 안 알려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수치화를 잘 못했어요. 그냥 3분의 1, 3분의 2 뭐 요렇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앞으로 잘 하시고 싶으면 요런 기본 수치화 시킨 여러분의 기준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얼추 뭐 요렇게 한다고 트레이딩이 절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은 낼 수 있는데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큰 고수익을 내시려면 이런 수치화된 나만의 자산 분배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현물 같은 경우에는 80-90%내 시드에 내 자산에 선물은 딱 1-20%예요. 선물의 비중이 이렇게 낮다라는 건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수익을 엄청 잘 내신다라는 김우희 스폰서님이던 강사님들도 선물의 그 시드 분배를 10%, 20%밖에 안 된다는 건 이 시장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충분히 잃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물에 대한 비중을 무조건 낮추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꼭 지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전에도 보여드렸던 제 시드 분배의 기본 원칙이에요. 저는 $10,000 기준, $10,000원 기준, 예를 들면 저는 지키려고 이제 최대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조금 소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수익이 별로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잃지 않고 한 달을 거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남들이 야, 나 오늘 100만 원 벌었어, 나 200만 원 벌었어, 나 1000만 원 벌었어, 이것보다 내가 오늘 10만 원 벌었고 20만 원 번 것 같지만 꾸준히 한 달을 벌었더니 그분들보다 내 수익이 높더라. 그래서 잃지 않는 게, 잃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잃었잖아요. 그러면은 노력을 200-300만 원어치 해야 원금 회복이에요. 그러면은 시간 썼죠, 에너지 썼죠, 막 해서 결국 왔더니 결국 똔또이 겨우 내 시드 똔또이 해놨어. 그러면 또 조금 또 좀 1%, 2% 올려놓으면 또 내려가 있어요. 그거 무한 반복.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10,000원이라도 늘 매일매일 벌어가면 지치지 않고 즐겁기만 해요. 저는 정말 맨날 자산이 이렇게 초보자 때 6개월 동안 막 계속 늘기만 하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강의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여러분 트레이딩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다들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만 재밌나요? 이랬는데 여러분 트레이딩은 정말 재밌어야 돼요. 재밌지 않으면 심리전에서 그냥 무조건 무너진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재밌지 않으니까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롱이 아닌데 자꾸 롱처럼 보려고, 숏이 아닌데 숏처럼 보려고 이렇게 하려는 자기 합리가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내 방식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10,000인데 만약에 $10,000를 선물 거래를 해야겠어 라고 했을 때 1차를 $500, 2차는 $1,000. 아니 이렇게 조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거래를 이렇게 들어갈 때, 종목을 들어갈 때 이제 만약에 아주 가족 최측근 가족한테 알려준다던가 할 때, 제가 포지션 잡을 때 요렇게 좀 알려주는 편이에요. 나는 리플을 롱 포지션 들어가려고 해.
배우는 나는 3을 쓰려고 하고 내 물량이면 내 총시드에서 나는 총시드에 20%만 들어갈 거야. 지금 이 리플에 한 종목 진입 시. 근데 나는 리플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려고 그래. 선물을 2종목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는 총시드에 이 종목을 10%로 정해요. 그랬을 때 지금 옆에 제가 한 종목 진입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총시드에 한 종목 진입 시 총시드에 저는 20%만 얘한테 할당을 해요. $10,000 중에 2,000달러만 저는 얘한테 쓰겠다. 8,000달러는 안 만져. 절대 안 만져. 이렇게. 그리고 나서 1차 때 예를 든 가격 달러에 예를 들어서 1차 때 나는 2.2에 2.2달러에 나는 진입을 해야겠어. 진입 비중 중에 20%인 거예요. 제 총 시드의 20% 이게 2,000달러였죠. 그럼 2,000달러에 20%만 1차 진입 그리고 20달러에 30%만 2차 진입 20달러에 50% 3차 진입 요렇게 비중을 나눠서 예약 매수를 걸어놔요.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1차 익절은 진입 비중 중에 50%총 20%의 반 1,000달러 일단은 익절 요 익절은 기본적으로 좀 수익이 난다 싶으면 이렇게 익절을 50% 하게 되고 2차 익절은 정고점 기본적으로 전 정고점에 걸어놓긴 해요. 오던지 말던지 만약에 안 올 것 같으면 그냥 딱 바로 익절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초보자 때 저는 무조건 1차, 2차 익절가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이렇게 리플 같은 경우 촥촥 쏘면서 자기가 가니까 내 익절가를 탁 터치하고 갈 수 있었는데 안 걸어놓으니까 결국 여기 딱 터치하고 갔는데 안 걸어놨어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가려고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저는 1차 익절 그냥 무조건 예약 매도 2차 익절 예약 저는 무조건 예약 매도를 이렇게 초보자 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익절 기본적으로 정고점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은 반대 캔들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그냥 손절을 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10개 캔들 요게 나왔더니 이렇게 개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10개 무조건 정답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전저점이라는 단어 쓰고 전최고 저점 이런 말을 쓰려니까 우리 초보자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그거를 평균적으로 좀 보니까 그래도 한 10개 캔들 앞서서 그 저점에다 걸어놓으니까 그게 그래도 손절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기준이 되더라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10개 캔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그거를 제 최저점 요거를 봤을 때 현물 기준 한 마이너스 4%대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리플 레버리지 3 썼죠. 레버리지 3 썼으면 현물이 마이너스 4% 리플이 쫙 빠져요. 그럼 제 손절 퍼센트는 선물에서 제 손절 퍼센트는 레버리지 3이니까 마이너스 12%에서 15% 사이에 저는 손절가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저한테 무조건 정답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제 좀 보이시기 편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융통성 있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종목 진입할 때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초보자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오전에 세 종목 정리되면 오전에 세 종목을 접어요. 그러면은 이 총시드가 벌써 또 줄겠죠. 그래서 완전 초보자 때는 많은 경험치가 나와야 돼가지고 제가 오전에 세 종목을 잡아요. 그러면 두세 시간 만에 한 종목 익절됐어. 그러면은 또 한 종목 세 포지션이 세 종목을 저는 넘어가게 안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세 종목이 다 정리가 돼서 오후에 다시 세 종목 잡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한 하루에 초보자 때 한 10번은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10번 정도를 거래를 했는데 10번을 거래했지만 제 포지션 리스트에 뭐 4개, 5개가 잡히진 않았다. 저는 지금도 제 포지션이 2개 이상을 잡질 않아요. 저도 그 대응이 피곤해요. 리플을 신경 쓰자니 도지가 이렇고 도지를 신경 쓰자니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막 4개 있어, 5개 있어. 저한테 포지션 10개씩 잡혀놓은 거 가져가서 이거 어떻게 하고 저도 웃어. 누구부터 때려잡으러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5개여도 누구부터 때려잡나? 얘부터 살릴까? 쟤부터 살려? 너무 아프잖아요. 초보자가 이거를 한다는 건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포지션은 2개 이상 여기 초보이신 분들은 근데 나는 지금 경험치를 되게 많이 올려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드를 굉장히 낮춰서 포지션 3개 정도를 늘 유지해서 잡으시고 익절하시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한 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받쳐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력이 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냥 뭐 $10,000 기준 총 시드 중에 한 종목 들어가면 20% 제가 이렇게 그냥 때려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20%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도 초보자 때는 시드에 3분의 1씩 들어갔어요. 3분의 1 막 넣고 그다음에 시드가 그러다 보니까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물 타고 그러다 보니까 시드가 싹 다 태워진 거예요. 싹 다 태워지고 한 3일 가슴 앓이 해요. 언제 올라오는 거야? 막 이렇게 3일을 벌써 공쳤죠. 마음 앓이 했죠. 그리고 만약 간혹 잘못되면 청산도 될 수 있죠. 시드를 다 태웠더니. 그래서 그런 많은 경험을 해봤더니 절대 그게 벌리는 게 아니더라. 시드를 다 태우는 게. 공친 거 뭐 3일이면 여러분 아시죠? 3일이면 얼마 공 안 친 거. 여기 막 일주일 공 치신 분들 있는 거 알아요. 한 달 막 이러고 계신 거 알아요. 그리고 매번 트레이딩이 코인 시장이 되게 급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다른데 지금 특히 트럼프 정부 너무 무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시드 절대 다 태우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무조건 익절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비트는 이제 좀 덜 자극적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에이다 최근에 현물 기준 60%, 현물 기준 70%막 올랐었죠 이날. 예를 들면 왜 시드를 그 정도까지 남기셔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서 숏 잡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왜냐면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숏 잡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L2니까 롱을 잡고 계셔서 굉장히 횡재, 에이다로 좀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왜요? 보셨어요? 부러워요. 에이다가 진짜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오피트에서 70%. 근데 이때 S가 전혀 안 떴네요. RSI S지만 고야 라인까지 조정받을 거야 라고 해주는 S이기 때문에 무조건 숏 진입하신 분들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얘가 괴롭히려고 하면 가끔은 여기서 S2가 떠주기도 해요. 떴다가 뭐 이렇게 횡보 때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S가 떠가지고 내가 숏 진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떴어요. 에이다 캔들 시그널은 안 떴었어요. 떴다 사라졌었어요? 예. 떴다 사라졌어. 떴다가 쏘갔지. 쏘갔어. 쏘고만 안 되지. 왜 쏘고만 안 되냐면 이게 알람이 띠 와요. S2야 이렇게 이제 알람이 요 캔들에 만약에 알람이 이제 와요. 요 캔들에 S2 이렇게 왔는데 그 정시 5분까지 정시 한 5분 정도까지 그 캔들이 확정 시그널이 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S2 떴어. 3시 만약에 뭐 지금 요 시간 6시 한 요때 만약에 잠깐 떴다면 요때 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때 떴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밤 되게 기똥차지 않아요. 얘가 S2 뜨려고 했거든요. 얘가 지금 내림을 감지하려고 했는데 세력을 갑자기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정 시그널을 안 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가 고야 라인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때 S2가 떴을 수 있어요. 알람으로 S2야 라고 떴어요. 그래서 11시 뭐 10시 30분 만약에 10시 30분에 만약에 얘가 떴어. S2야 그러면 여러분 11시 5분까지 얘가 다음 캔들 시작할 때까지 이건 확정 시그널이 아니에요. 확정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시 5분까지 그 다음 캔들이 뜰 때까지 걔가 유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11시 요 캔들 아직 마감을 안 했어요. 12시 5분이면 정확하게 5분 전에 이미 여기 새로운 캔들이 뜨는데 지금 12시 5분까지 얘를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현재 S2가 깜빡깜빡 하고 있다면 12시 5분까지는 확정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숏이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확정 시그널 되면 그때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S2야 아싸 하고 그러면 들어가셨을까요? 숏 들어갔대. 근데 그래서 시드가 분배도 중요하지만 손절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숏 진입했어. 이제 여기서 숏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숏 진입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한번 쫙
쫙 올렸어요. 한 15분봉으로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렇게 참 멋있죠.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쫙 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고점이겠지. 내가 마이너스가 그래가지고 숏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현물 기준 15%가 올라갔거든요. 현물 기준 15%, 요 한 봉이 일단은 15%. 근데 내가 레버리지 3을 썼으니까 한 40% 마이너스 막 4, 50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나 쫄리는 거 너무 싫어. 그럼 이때 이제 순간적으로 시드 내가 3분의 1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나 남았으니까 나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3분의 1 태우고 여기다가 나머지 그거에 2배 태우죠. 보통은 빨리 나오고 싶어서 2배 태우신 분들도 있고 싹 다 때려붓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나오려고. 그러면 안녕해요. 안녕 이렇게 안녕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아니야 뭐 설마 뭐 보니까 이렇게 쏘면 쫙 또 내려오더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시드 2배를 태웠어요. 그랬더니 몸집이 내가 들어간 총 시드가 몸집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일단 $1000 기준 내가 여기다가 300달러 넣었거든요. 그래도 700달러나 남았죠. 엄청 안전해. 세상에 안전해. 뭐 청산가 와도 나는 방어할 수 있어. 700달러나 있으니까 라고 해서 여기 쫙 쏘길래 여기다가 300달러 넣었는데 그럼 얼마 넣어야 돼? 물 타서 나오려니까 여기다가 300달러 그 다음에 여기다가 600달러 태웠어요. 2배는 태워야 빨리 나오니까 300 태우고 600 태워서 900 태웠죠. 몸집이 불어버린 거예요. 눈덩이처럼 900 태웠어요 여기. 그리고 나는 얼마 남았죠? 100달러 남았죠. 지금부터 손가락 빨아야 돼. 지금부터 이제 뭐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서 끌고 와요. 이제 업비트에서 갑자기 끌고 와요. 나 방어하려고. 설마 이렇게 하고선 여기서 업비트에서 또 갑자기 급전을 땡겨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900달러 태웠는데 1800달러 여기서 여기서 세상에 이렇게 이제 몸집이 몇천 달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서 돈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한 3, 4천 여기 태워요. 3,000달러 태웠어요. 태웠는데 지옥을 맛봐요. 지옥을 맛보고 그냥 차라리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때 초반에 여기서 딱 S2 떴다 아싸 하고 숏 들어가는데 쫙 쏘는 거예요. 이때 손절을 해버려. 시그널이 여전히 L2가 유지 중이잖아요. 그래서 쐈잖아요. 아니구나. 손절하고 지켜보셨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타고 몸집은 2배, 3배, 4배. 그럼 날리는 돈도 모든 내 시드를 청산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안전하게 시드 분배를 안전하게 하더라도 제 원칙이 뭐냐면 청산가를 한 2번 정도는 방어할 수 있게 저는 시드를 남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2배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청산가를 2번 방어할 정도로 제가 방어되지 않게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 저는 이게 무빙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로스로 놔두고 저는 시드를 정말 지극히 조금 태우면서 바로바로 익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장의 흐름에 따라 내 시드 분배를 이렇게 요령을 부려서 이렇게 분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횡보고 좀 안정적인 장이야 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시드를 남겨놓는 게 좋지만 좀 불안정한 장이다 라고 할 때는 얘가 청산가를 2번을 치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2번 정도의 청산을 방어할 수 있는 시드를 남겨 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치를 다 섭렵하시고 나면 사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안전하게 안 태웠으니까 그냥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조금씩 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원칙과 많은 경험치를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항상 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초보에게는 저희 EX 차트는 이제 막 코린이 초보자에게는 좀 로우 리스크 그리고 안전한 트레이딩을 시작할 수 있게 해요. 사실 집에서 나보고 코인 거래하라고 해서 저는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를 코인 거래할 수 있는 용기를 야 롱에 들어가 숏에 나와 이렇게 코인 트레이딩을 시작할 수
수 있는 로우 리스크로 안전한 트레이딩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고야 차트고요. 그리고 중급자에게는 높은 승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좀 승률이 들쭉날쭉 이렇게 했다면 높은 승률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중급자에게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는 빠른 판단. 전문가들은 트레이딩 어느 정도 너무 잘하시겠죠. 근데 시간이 그분들한테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그널, EX 차트의 시그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빠른 판단을 통한 더 높은 고수익을 내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X 차트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